제1학도요군 동지회장 김병익입니다. 희망찬 개신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새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 공약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들 제1학도요군 동지회는 저들 부모들이 일정시대에 지형에 끌려갔던 부모들입니다. 지형에 끌려갔던 부모들이 일본에 이렇게 참 공장이나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 히로시마를 치는 바람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우리 조선인이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손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된 줄 압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유교가 발발해서 저들은 일본에 그 당시에 대학교, 저 입장으로서는 대학교 2학년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대한민국이 우파 정부로서 민주화가 돼야 되겠는데 이 좌파 정부 김일성 도당이 쳐들어와시니 저들이 학교를 댕긴 뭐라 하겠습니까? 외국에서 살아보시지 않은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본에 살면서 저들은 많은 관세를 당하고 참 업신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 나라 대한민국마저 못 살게 되면은 공산국가가 되면은 어디 발붙일 데도 없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은 대학교 다니다가 필대와 총대를 바꿔비고 나라의 전장을 나왔는데 메가더 사령관 지하에 인천 상륙을 했습니다. 9월 14일 날 새벽 4시에 오늘 인천에 상륙할 때 인천에 사는 시민들이 피난 못 간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얼마나 굶었는지 조그만 쪽배를 타고 와가지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다 몸이 다 벗어요. 얼굴이 보고 참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미군들인데 얘기해가지고 식량을 받아가지고 인천 시민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은 계속해야 되니까 이제 부평을 진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로 오르고 그 다음에 영동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전에 들어와서 서대문 쪽으로 그 일본서 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모르는 시점입니다. 그때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그럼 요즘 알기로는 서대문 같아요. 서울역으로 해서 서대문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 중앙일보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서울시청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미아리 고개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금화철원까지 저들이 진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진격을 하고 철원에 가면 그 오성산이라고 있어요. 오성산에서 저도 오른팔에 이렇게 중공군에게 총상을 받아서 이 손이 이렇게 후어져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학도연구는 정부에서 유교에 법적으로 그 병적 의무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저들을 그 정부가 아마 그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저들이 안 그러면 일본을 부모들인데 돌아가야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국교 정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국교 정상이 되기 전에 미군이 주도해서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에서 왕을 할 때
한 200 몇십 명 들어갔어요. 저들은 또 군대에서 늦게 제대했기 때문에 일본이 독립이 되고 나니까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일본이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되고 나니까 저들은 일본에 갈 수가 없어서 일본에 가려고 하니 일본에서 너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정부도 없었고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라인데 그때는 우리인데 말 한마디 없이 나라를 위해서 갔다가 너들이 필요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받아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200 수십 명은 못 들어가고 부모 형제가 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저들이 나올 때 대학교 2학년 때시니까 21~22살 먹은 사람들인데 많이 먹은 사람이 한 24살 먹고 더 우리보다 나이 작은 사람이 아마 18살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들 또래가 제일 많았죠. 그리고 전장이 이제 6.25 전장이 끝나고 나니 일본이 그 독립이 됐어요. 미국하고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독립이 되는 일본에 우리가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세관에서 딱 안 받아줘요. 너들 나라가 문제가 있을 때는 너들 맘대로 가고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도로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와가지고 부산에 서면국민학교라는 데서 이렇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서 정부가 서면국민학교에 여놓고 저들을 먹고 살게끔 쌀을 줘서 거기서 밥해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서면국민학교가 그때 보니까 하사관 학교 같아요. 하사관 학교 갔는데 하사관 학교에 교육받는 도중에 저들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미 3사단으로 갔습니다. 미 3사단을 가가지고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미하리로 해서 쭉 가다 보니까 금화연천이라는 데도 있고 그 철원에서 가니까 오성산이라는 데가 있어서 오성산 전투에서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하니까 한국군 저 생각에 한국군 병원에 가시면 아마 이 팔을 잘라주실 거예요. 팔 이 안에 뼈가 다 없어지고 거죽밖에 이 살밖에 안 붙으시니까 부상을 당하니까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가보니까 인천 바다예요. 인천 바다에 가니까 병원선이 있습니다. 그래 병원선에서 한 달에 있다가 한 달 입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팔이 괜찮으니까 부평을 보냈는데 부평이라는 데를 오니까 자꾸 전장은 중공군이 나오고 심하게 전장을 하게 되니까 보충병을 받아가지고 부평에 자꾸 대기를 시켜놨다가 그 보충병하고 같이 일선으로 다시 저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 처음 이제 가니까 의정부에 조금 넘어가니까 보천이라는 데가 있고 보천이라는 데 큰 내천이 있는데 그게 미 3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병가별로 이렇게 분산이 됐습니다. 분산이 돼서 저는 그 당시 수색대로 갔어요. 수색대로 가가지고 쭉 이제 저들이 이제 자꾸 전장을 이기니까 금화철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금화철원이라는 데는 지금은 가보지 않아서 60년 전에 갔기 때문에 말만 금화철원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철원에 가니까 오성산이라는 게 있어요. 오성산 옆에 무슨 또 그 전장할 때 유명한 산이 있던데요. 오성산 옆에. 거기서 부상당하고 부상당해서 부상당하니까 바로 미군이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병원을 들어간대. 병원이 인천 바로 그 병원선이 배가 병원입니다. 병원선에 입원해 있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좀 팔이 괜찮으니까 부평에 그 미군들이 그 야전군 병원 걷기도 하고 또 미군들이 오면 그 추가로 자꾸 병력을 추가로 받는 것 같아요. 일선을 보내느라고. 그 구인들하고 같이 그 미 3사단에 배속돼 가지고 그 쭉 이제 전투를 해가지고
금화철원까지 가가지고 휴전이 될 때는 오성산에서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이 돼가지고 저는 조금 딴 우리 학도형보다 좀 제대로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가지고 와보니 갈 때도 올 데가 없었는데 미군이 미 3사들이 미국에 철수를 하게 됐는데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독일을 간다 그랬대다 그 부대가. 근데 난 독일을 안 가겠다 그러니 그러면 집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안 간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서물을 했는지 서울에 있는 그 인사동 34번지를 찾았는데 인사동 34번지에 우리하고 6.25 때 같이 출전했던 사람들이 내보다 먼저 제대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모여 있는 게 이제 정부가 거기다 놔둔 건가 봐요. 근데 그 자리가 옛날에 술도가로 했는지 무슨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그 건물이 그냥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사동이라는 데 바로 낙원시장 옆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 갈 때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정부가 그 원호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원호청에서 쌀을 주는 거 갖다가 저들이 밥을 해먹고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일본을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되니까 저들도 나이 30이 가까우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셋이도 하나 없고 이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80 넘도록 지금까지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 642명이 왔습니다. 642명이 1, 2, 3차, 5차까지 왔습니다. 인천 상륙한 사람도 있고 함원 상륙한 사람도 있고 또 상륙한 곳이 다 달라요. 그거 다 똑같이 642명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고 저들이 인천 상륙할 때는 42명이 상륙을 했어요. 42명이 상륙할 때 미 7사단입니다. 미 7사단 공병대하고 같이 상륙을 했습니다. 같이 상륙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중대별로 편성을 해서 그 수색 작전을 하기 시작해서 쭉 그 인민군하고 싸웠는데 포천을 조금 지나가니까 중공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공군하고도 싸워가지고 처음에는 밀레타가 저들이 이기기 시작해서 철원 금화 전투까지 갔습니다. 그래 금화라는 전투에서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되고 나니까 미군이 한 1개월 있다가 그 본국으로 전부 철거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 본국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독일을 간다 그랬대다. 그럼 독일을 안 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독일을 안 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국에 우리 학도연군이 미리 제대해가지고 나와 있는 장소에 알아서 저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우리 학도연구인데 죽은 사람이 김덕보라는 사람도 있고 함융표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여기 내인데 여기 찾아오는 사람 가주샤 K군번을 다른 사람 이상태씨라는 사람들은 고등학교에 한국에 댕기다가 6.25가 나니까 일본으로 전부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저 부대에 배치가 된 게 미 3사들을 배치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전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아주 살았는데 그 사람도 6.25 때 이 전상을 따서 한쪽 눈이 빠졌어요. 저는 그때 전상을 따서 이제 이쪽 팔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팔이 이게 총이 맞아가지고 이 한국병원 같은 아마 이리 총이 들어가지고 이리 파고 나왔어요. 이 껍데기만 붙었어요. 이 손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밥 먹을 때는 맨날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이쪽 손을 먹고 이래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만 저들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됐는 게 아니고 저 생각으로는 우리는 병력 의무가 없이 외국에서 살다가 나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군에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국가유공자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는 국가유공자를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 가지고 영농은지 먹고 살라고 12,000원씩 줬어요. 그게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1년에 2만 원도 오르고 3만 원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받는 그 돈을 가지고 총각이 색시를 얻어가지고 사니까 애들도 있고 하니까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영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지금까지 저러다 보니까 우리 이 단체 회원들은 좋은 직업도 못 가지고 취직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아직까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29명 남아있고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21명이 살아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현재 40명이 살아있습니다. 642명이 와 있는데 40명이 살아있어요. 근데 일본에 가 있는 회원도 우리 정부에서 연금이 나갑니다. 전에는 안 줬는데 지금도 나갑니다. 그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9월 25일이나 29일 날이면 인천 상륙 기념 행사를 해요. 인천 수봉공원에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봉공원에 가보면 저들이 6.25 때 그 전장했던 기름탑이 있습니다. 기름탑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해마다 9월 달에 그 인천 상륙 기념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아마 제일 클 거고 정부에서는 보훈처장은 물론 참석하시고 국방장관도 오시고 최규하 씨가 대통령 할 때는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은 참석하시지 않으시고 장관 아니면 보훈처장이 참석하십니다.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저가 해놨습니다만 뭐 회원들이 다 이래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있어야 뭘 만들까 합니까? 사업체를 만들어라도 무슨 사업체라도 만들어 놔야만 저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천에 상륙했던 기름탑이라든지 또 만양의 동선에 죽은 이 회원들의 묘소라든지 또 저 대전도 있고 우리 국립묘지에 16묘역도 있고 다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들이 죽기 전에 무슨 사업체를 하나 만들라 그래도 지금 자금 문제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서 저 보훈처에다가 이제 공문을 내고 저 예산처에다 공문을 내려 그럽니다만은 이 단체가 저들이 죽고 없어져도 2세들이라도 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저들이 6.25 전장 때 제1학도유군들이 6.25 전장에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이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되더니 누구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 기록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라난 2세들이 6.25 제1학도여군이 나라를 위해서 참전했다는 기록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기록으로 올리려고 그 교육부에도 이런 공문을 냈는데도 교육부에서 이 올려주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훈처에도 이거 책임이 있는데 안 하고 있고 국방부에도 이게 책임이 있는데 이 기록으로 올려주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안 올려주면은 저들이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전장했다는 기록이 없죠. 우리보다도 17년이나 넘는 이스라엘 구인들도 딴 나라에 살다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갖는 기록이 이 책에도 나오고 정부 자체도 영웅시하는데 저들 나라에는 그렇게는 안 해줄 망정 책에라도 이 기록을 살려놔야만 이 2세들이 6.25 전장 때 외국에 살던 학생들도 나라를 위해서 도우러 왔댔구나 하는 기록이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단체 노인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본처에다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본처에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도와줄 만한 힘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예산처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저들이 나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쁘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인천 기념 행사라든지 이 국립묘지라든지 만약에 동산을 행사를 하게끔 뭔가에 만들어져야 될 텐데 만들어지려면 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선 돈을 좀 저들 단체에다 도와주시든지 저들을 못 믿으면 정부가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저가 우리 단체가 지금 나이 제일 작은 사람이 한 80이고 저만 해도 83입니다. 이랬는데 쭉 정부에 여러 가지 교섭도 하고 공부도 내고 해봤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도 아마 보훈처에다 공부 내봤던 누가 이거 하나 책임지고 답변해 줄 분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예산처에서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죠. 자금이 있으면 이 사업체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두서너 명 놔두고 사무실에 얻을 돈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념 행사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체라도 하나 도와주신다면 또 정부에서는 조달청이면 납품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주신다면 저들 돈을 안 만져도 사업을 하고 나면 돈이 나오면 보훈처로 들어가든지 우리 단체에 구자로 들어가든지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 오는 이제 노인네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나 부인들 미망인들이 오면은 저들이 교통비를 줘요. 교통비 주고 정신부도 먹이고 이러다 보니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저들이 젊을 때는 한 5, 6년 전만 해도 저들이 모이면 몇백 명씩 모였고 정부 임원들 정부에서 오시고 이러면 한 5, 600명씩 모였는데 그럴 때만 해도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간대. 지금은 이제 애들이 컸기 때문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자녀들까지 모였다 보니까 한 번 행사를 하면 700명씩 800명씩 모이니까 밥값이나 교통비 주려도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돈 몇천만 원 기하기도 사실 어려운 실체인데 이런 문제를 좀 보훈처라든지 이 예산처라든지 이런 데서 저들이 공문을 내면 이런 문제를 좀 도와주시면 아주 좋겠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실런지 안 도와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도와준다면은 저들이 죽고 나면은 6.25 전쟁할 때 출전했던 이런 기록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후세들이 애들이 커가지고 6.25 전쟁을 어떻게 했다는 기록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6.25 전쟁했던 기록을 후세인데도 남겨야 나라가 언젠가 문제가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외국의 청년들도 나라를 기하러 참 총대를 바꿔비고 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당장 우리 그 정부에서도 여당 야당이 있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해서 될런지 모르지만은 이북이 뭐라 그러면 이북의 대변하는 식으로 많이 하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철저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도와야만 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